자, 그러면 우리 1차 2교시 좌표 도형 연습 2번 2번에 1번 도형을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2번에 1번 도형 보니까 X축으로는 50, Y축으로는 150, 175 시작점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네요. 자,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화면을 하나, 우리 파일을 하나 열었죠. 자, 파일을 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어떤 작업? 자, 그렇죠. 풀다운 메뉴, 뷰에, 줌에, 전체. 자, 풀다운 메뉴, 뷰에, 줌에, 전체를 하면 줌에, 풀다운 메뉴, 뷰에, 줌에, 전체. 자, 전체 클릭해주면 이제 사이즈가 420에 297로 우리 그 세팅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선 아이콘 클릭해서 선 아이콘을 클릭했더니 얘가 물어보는 게 있죠. 자, 라인, 명령은 라인. 제가 선 아이콘을 딱 클릭했더니 명령행에 라인이라고 딱 나와요. 선이라는. 자, 그리고 얘가 물어보는 게, 명령행에 물어보는 게 라인 첫 번째 점 지정.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그 순서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 아이콘을 딱 클릭했더니 자, 얘가 물어보는 게 라인 첫 번째 점 지정. 자, 그게 아이콘을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컴퓨터 CAD라는 프로그램한테 나는 여기 이 화면에 선을 그릴 거야 라고 얘한테 알려주는 거죠. 얘가 이제 알았어요. 아, 이 그 작업자가 선을 그리려고 하는구나. 얘가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어떤 걸로? 자, 이 넓은 공간 중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릴 건지 이 컴퓨터는 모르고 있죠. 제가 어디서부터 그릴 건지는 제 맘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도 얘한테 답을 해줘야죠. 어떻게? x는 50이고 50, y는 175. 자, 제가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50, 175. 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x축으로는 50이고 자, 그리고 y축으로는 175인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50인 위치. 자, 그리고 y축도 세로축도 0, 1, 2, 3, 4, 5, 6, 7, 8 쭉 올라가다 보면 175 되는 이 위치가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에 시작점이 생기겠죠.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50, 175 그리고 엔터. 자, 그랬더니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을 하네요. 여기가 바로 50, 175인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나가 볼까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제 50, 175 그리고 여기에 길이가 35인 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자, 상대좌표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 절대좌표로 그릴 수도 있고요. 상대좌표로 그릴 수도 있고 상대극좌표로도 그릴 수 있죠. 자, 제가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다 메모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절대좌표. 첫 번째 절대좌표는 x는 얼마죠? x는 85, y는 175.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두 번째 상대좌표. 상대좌표는 골뱅이 35,0.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세 번째는 상대극좌표. 상대극좌표는 골뱅이 35 꺽쇠. 꺽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꺽쇠. 꺽쇠도 왼쪽 오른쪽을 향하는 꺽쇠가 되겠죠. 꺽쇠. 각도는 0도. 자, 이렇게 우리가 입력해 줄 수 있겠죠.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편할까요? 어떤 게? 상대좌표나 혹은 상대극좌표가 편하겠죠. 절대좌표보다는. 자, 그래서 저는 상대좌표를 써볼게요. 자, 골뱅이 35,0 엔터. 자, 이번에는 각도선이 나왔어요. 각도를 가지는 선. 자, 얘는 상대좌표, 절대좌표로 쓰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해야 되니까 얘가 불필요하게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겠죠. 그냥 상대 극좌표를 써주면 되니까. 자, 여기는 길이가 40이고 각도가 15도인.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해 주면 되죠? 일단 골뱅이, 자, 거리값 얼마? 40이죠. 40 꺽쇠, 각도는 15. 엔터. 자, 여기서 각도를 입력한다고 여기 도를 입력해 주는 거 아니라고 했죠. 도는 필요 없다라고 했죠. 이 꺽쇠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꺽쇠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숫자가 각도다라고 얘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꺽쇠만 입력해 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이렇게 각도가 나올 때는 어떻게?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그려주고, 자, 오른쪽으로 가면 0도, 위쪽으로 가면 90도, 왼쪽으로 가면 180도, 아래쪽으로 가면 270도. 자, 이거는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일 때는 그렇고, 지금 얘는 15도의 각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40 꺽쇠 15 엔터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자, 골뱅이 40 꺽쇠 15 엔터. 자, 이번에는 또 수평선이 나왔죠. 수평선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수평선이 나왔는데 수평 방향으로. 자, 그러면 얘도 절대좌표는 이제 생략을 할게요. 절대좌표는 여기서 계속 그려나가야 되고, 여기 각도 때문에 여기가 또 절대좌표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냥 절대좌표는 생략하고, 첫 번째 상대좌표. 자, 상대좌표는, 자, 길이가 얼마였죠? 50이죠. 길이가 50이에요. 자, 그러면 골뱅이 50, y는 얼마겠어요? 그렇죠. 0이죠. 0. 50, 0. 자, 상대 극좌표는, 자, 골뱅이 50 꺽쇠, 각도는, 자, 동글뱅이 그려주고, 자, 0도, 90도, 180도, 270도. 자, 0도에 해당하죠. 0. 자,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좌표계는 아니지만 직교 모드를 켜고, 자, 직교 모드를 켜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위치를 시켜놓고 50 엔터를 치면 되죠. 자, 직교 모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까 상대좌표나 상대극좌표는 우리 사용해 봤으니까 직교 모드를 켜고, 자, 직교 모드는 여기 그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혹은 F8번을 눌러주면, 자, 잘 보세요. 지금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요.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F8번을 제가 딱 눌렀더니 얘가 선이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자, 직교 모드가 켜져 있으니까, 자,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먼저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요. 자, 그리고 거리값 얼마?
50 엔터. 자, 대신에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일 때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평 방향이 아닐 때도 사용은 돼요. 자, 여기서 50 엔터를 치면 수직 방향이 아니어도 각도가 있어도 사용은 되는데 정확한 각도를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잘못 그린 건 어떻게? U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명령 취소 U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직전에 그려졌던 거 취소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직교 모드가 켜져 있어도 지금 여기 이제 각도선이 나오는데 각도선 그릴 수 있다라고 했었죠. 어차피 그냥 우리가 상대 극좌표만 그려주면 되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각도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거리값은 60. 자, 그리고 각도가 65도예요. 65도. 자, 그러면 자, 거리값과 각도 나왔네요. 자, 골뱅이 60 꺽쇠 65 엔터를 쳤더니 선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분명히 여기 60도에 60에 거리 60에 65도 입력했는데 자, 방향이 틀리죠? 방향이 틀려요. 왜 틀릴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 보이는 65도라고 하는 이 각도는 자, 여기 이제 가운데 동글뱅이 그려야죠. 동글뱅이 그려가지고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이 부분에서 180도에 해당이 돼요. 기준이. 항상 우리는 0도를 기준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0도를 기준했을 때는 125도가 되죠. 125도.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입력할 때는 골뱅이 60 꺽쇠 125 엔터를 쳐줘야 자,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자, 이거 꼭 주의하세요. 여기서 65도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 65도가 나왔다고 해서 65를 입력을 해주면 안 되고 0도를 기준했을 때 몇 도인지 0도를 기준했을 때 몇 도인지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골뱅이 60 꺽쇠 125 엔터 쳐줘야만 얘가 제대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다음 진행하려고 봤더니 선의 길이도 안 나와 있고요. 각도도 없고 자,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엔터를 쳐서 명령을 종료를 해야죠. 엔터. 자, 그리고 다시 명령을 실행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선 아이콘을 딱 클릭하고 마우스 커서를 여기 선 끝부분에 갖다 댔더니 끝점이라고 나와요. 끝점이라고 나오고 초록색 사각형이 하나 나와요. 초록색 사각형이. 자, 바로 이 부분이 자,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초록색으로 나오면서 끝점이라고 나타나죠. 자, 이게 바로 객체 스냅이라고 해요. 객체 스냅. 자, 이 객체 스냅은 근데 객체 스냅은 끝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끝점, 뭐 중간점, 중심점, 교차점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선에 여기 가까운 부분에는 끝점이 이 선의 끝점이다. 자,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이 있어요. 내가 시작한 부분과 끝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 여기서는 생각할 거 없고요. 선이 있으면 자, 양쪽 부분에 둘 다 끝점이에요. 뭐 시작점 끝점은 아니고요. 그냥 자, 뭐 엄밀히 따지면 이 방향성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여기서는 캐드에서는 필요치가 않아서 양쪽 끝 부분을 둘 다 끝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객체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끝점. 자, 그것도 이제 마우스 커서를 제가 여기 부분에 갖다 댔더니 철커덕하고 붙어요. 마그넷 기능이 있어요. 마그넷 기능. 자, 우리 옵션에서 마그넷 기능 확인했었죠. 자, 마그넷 기능이 있어서 끝점으로 딱 연결을 하는데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아, 참, 확대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마우스 커서를
마우스 커서를 마우스 커서가 아니라 휠 버튼을 또로록 또로록 돌려주면 확대 축소가 되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확대를 했더니 없어졌어요. 자, 그 이유가 마우스 커서를 이 객체 위에 중간 부분에 놓고 또로록 또로록 돌리면 그 부분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 객체하고 상관없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위쪽으로 사라져 버려요. 자, 이렇게 사라졌을 때 암만 해도 잘 안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이럴 때는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뷰에 줌에 전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뷰 상태로 얘를 되돌려 주게 돼요. 뷰에 줌에 전체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를 좀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를 확대를 해서 자, 그리고 휠 버튼을 꾹 누르면 또 여기 이 손바닥 표시로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 표시로 나오면서 화면 이동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자, MB2 버튼 우리가 휠 버튼이라고 하죠. 휠이라고 하죠. 휠. 그래서 인터넷에 우리 검색하고 할 때 또로록 또로록 돌려가지고 자, 위아래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자, 얘도 버튼이에요. 마우스 버튼. 자, 얘를 위아래로 회전을 시키면 위아래로 회전을 시키면 확대 혹은 축소가 됐었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객체, 내가 확대시키고자 하는 객체 위에 객체 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대시키고자 하는 객체 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켜 놓고 확대 또로록 또로록 돌려줘야 이 부분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만약에 내가 여기 꺾여 있는 이 부분을 내가 확대를 시키고자 하면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갖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로록 또로록 돌려주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휠 버튼을 드래그 하는 거죠. 드래그. 자,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을 시키면, 그러니까 드래그를 해주면, 드래그라고 하는 게,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죠. 얘는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화면 이동이 된다라고 했어요. 화면 이동이 됐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자, 우리 이런 프로그램들 실행시키려면 MB1 버튼으로 자, 그러니까 클릭하는 버튼으로 더블 클릭하죠. 따닥 빠르게 따닥 클릭하죠. 더블 클릭한다고 하죠. 휠 버튼도 더블 클릭이 돼요. 휠 버튼도 이 휠도 MB2 버튼도 더블 클릭이 돼요. 자, 그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뷰에 줌에 범위라는 기능을 동작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는 뷰에 줌에 전체였죠. 자, 전체였죠. 자, 얘는 이 뷰의 줌의 전체는 우리가 예를 들어 A3 사이즈로 지금 설정이 돼 있으면 A3 사이즈로 설정이 된 부분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자, 이 범위라고 하는 거는 이 화면상에서 내가 지금 그린 거 있죠. 화면상에 그려진 객체가 화면상에 꽉 차게 돼요. 자, 한번 여러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휠 버튼 따닥.
어떻게 되나요? 휠 버튼을 따닥 클릭했더니 따닥 2번 눌렀더니 빠르게 눌렀더니 화면에 꽉 차죠? 한번 해볼까요? 자, 저도 한번 해볼까요? 따닥 했더니 화면에 내가 지금 그린 게 꽉 차요. 자, 그러면 우리 파일 신규 그 새 파일 하나 열고, 아니 여러분들 열지 마시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새 파일을 열면, 자, 지금 여기가 화면이 커지죠. 지금 여기 제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여기를 봤더니, 자, 여기를 봤더니 사이즈를 봤더니 4700, 320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작업을 해줘야 되죠? 뷰의 줌의 전체를 해줘야죠. 그런데 저는 뷰의 줌의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휠 버튼을 따닥 클릭했더니, 클릭하고 다시 여기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자, 뷰의 줌의 전체 하는 것처럼 여기 사이즈가 그렇게 세팅이 돼요. 근데 아까 분명히 여기 얘는 뷰의 줌의 전체가 아니라 뷰의 줌의 범위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빈 화면은 아무것도 없었죠? 객체가 아무것도 없었죠? 객체가 있으면은 이 객체를 꽉 차게 만들어주는데, 객체가 없기 때문에 뷰의 줌의 전체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뷰의 줌의 전체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저기 따닥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여기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에다가 좀 제가 여기를 좀 크게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선 아이콘을 딱 클릭하고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댔더니, 자, 분명히 마우스 커서는 이 선의 끝부분이 아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마우스 커서는 선의 끝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 끝점이라고 객체 스냅이 표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끝점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를 클릭하죠. 여기를 딱 클릭을 해도, 자, 여기를 보세요. 분명히 선의 끝부분이 아닌데 여기를 클릭해도 선의 끝부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꼭 여기 내가 선의 끝점에서 여기까지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만 되면, 여기에 인식이 되면, 여기에 우리가 인식이 되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여기를 클릭해도 이 끝부분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위쪽으로, 자, GQ 모드 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위쪽으로 쭉 당겨 놓고 거리값 35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도가 나오죠. 각도가 나오는데, 자, 각도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여기 끝에다가 동글뱅이 그려놓고, 자, 오른쪽으로 0도, 위쪽으로 180도, 90도, 왼쪽으로 180도, 아래쪽으로 270도.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얘가 상대 극좌표죠. 상대 극좌표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 된다라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동글뱅이 그려 놓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각도는 120도라고 나와 있어요. 120도. 자, 그러면 길이 값이 얘가 30이니까 30. 자, 여기 나와 있는 정보대로 30에 120도. 자, 그럼 골뱅이, 자, 30 꺽쇠 120 이렇게 입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물론 안 되죠. 왜냐면, 자, 120도라고 하는 각도 있죠. 120도는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어요. 여기는 120도라고 하는 이 각도는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죠. 그럼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120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선과 수직선과 지금 좀 전에 그렸던 수직선과 각도선이 이루는 각도는 120도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기준하는 이 그 각도는 0도를 기준하기 때문에 0도에서부터의 각도는
자, 120도에서 여기 0도와 270도, 90도죠. 직각이죠, 직각. 그럼 90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30도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입력할 각도는 30도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계산하는 거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더하기 빼기인데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30 꺽쇠 30이라고 입력해야만 제대로 된 선이 나오죠. 골뱅이 30 꺽쇠 30 엔터. 자, 이번에는 수평선이에요. 수평 방향으로. 자, 그러면 마우스 커서를 쭉 이렇게 놓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자, 마우스 커서를 좀 이런 선에 객체 스냅이 인식이 안 되도록 선과 떨어지게끔 자, 이렇게 좀 지정을 해주세요. 자칫하다가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니까 이렇게 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자칫하다가는 내가 여기를 클릭해버리면 이렇게 선이 연결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를 해서 선이 다 지워졌네. 자, 잠시만요. 자, 이쪽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먼저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요. 30 엔터. 자,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가 있죠. 또 각도가 나왔죠. 자, 아까 한 대로 여기다가 동글뱅이 그려주고, 자, 0도, 90도, 180도, 270도.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루는 각도가 70도예요. 70도. 자, 70도라고 하면 골뱅이, 자, 거리값은 25고요. 자, 그리고 70도라고 하면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거죠. 얘도 기준이 0도가 기준이 아니에요. 180도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180 마이너스 70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자, 110도가 나오겠네요. 110도. 여기는 70도가 아니라 110도. 자, 골뱅이 25 꺽쇠 110 엔터.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클릭해서 연결해서 마무리. 근데 뭐가 좀 많이 좀 틀어져 보이네. 자, 잠시만요. 맞는데. 자, 자, 제가 여기 각도를 잘못 줬네요. 여기 65도를 준다는 거 55도를 줬네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치수 입력할 때 있죠? 자, 선형치수. 자, 선형치수를 입력하는데,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원래 하는 방법은 선형치수 클릭하고요. 여기 끝점과 여기에 있는 끝점을 클릭해줘서 두 개의 점을 클릭해주고 여기를 클릭해줘야죠. 자,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편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선형치수 클릭하고요. 선형치수 클릭하고 엔터를 치는 거예요. 엔터 키를 눌러도 되고 MB3 버튼을 눌러도 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되고 엔터 키를 누르는 거예요. 엔터.
그리고 나서 선 끝부분이 아니라 선의 끝부분이 아니라 그냥 중간 부분에 아무데나 그러니까 임의의 지점 대신에 이 선상에 선을 클릭을 해주면 양쪽 끝부분을 클릭한 것과 동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클릭해주면 자 그러면 자 내가 여기를 자 여기 끝점 클릭해주고 자 끝점 여기를 클릭했을 때 제가 어제 이거 말씀을 드렸죠. 이 선의 끝부분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치수선의 끝부분을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자 여기 이 선의 끝부분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 치수선의 끝부분을 제가 지정을 해가지고 치수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좀 전에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쓰면 선형 치수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고요. 자 그리고 선을 선택해주면 그럴 염려가 없어져요. 이 선 하나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그리시다 보면 선을 이렇게 짧게 그려놓고 또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선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죠. 실제로는 두 개예요. 이럴 때는 이 방법이 안 돼요. 선이 이렇게 따로따로 끊어져 있을 때는 이 방법이 안 돼요. 선이 하나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리고 자 이런 것도 선형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 객체와 이쪽의 객체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두 점을 찍어 주셔야 돼요. 하나만 그 선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정렬 치수도 이 방법이 가능하고요. 정렬 치수도 클릭해서 엔터 자 그리고 클릭해주면 치수가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